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어제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과 충돌하는 건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5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청와대는 방중을 앞두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약 2달 만에 다시 마주 앉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도 시 주석에게도 새해 들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정상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기후,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건 이상의 MOU에 서명하고 만찬을 함께합니다. 회담 테이블에는 우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습니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이슈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같은 양국의 민감 사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진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대처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북한이 핵잠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해야 할 수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관련 일정도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합니다. 7일에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 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며 방중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오는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5일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경제와 평화 문제 해결이 주요 의제로 회담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이튿날인 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두 번째로 대조합니다. 두 정상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경제, 산업, 기후, 교통 분야 등 10여 건의 MOU 서명식, 국빈 만찬 일정도 함께 소화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이슈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같은 양국의 민감 사안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진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교류 공감대를 늘려 한한령 해결을 도모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는 경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실무 협의를 토대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와의 오찬, 양국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관련 일정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찾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린 뒤 7일 귀국합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려에 위 실장은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며 향후 대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 건조 모습을 최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추적과 파악이 쉽지 않으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과 샹하이를 잇는 방중길에 오르십니다. 이번 방중은 한중 모두에 있어서 2026년 첫 국빈 정상 외교 일정입니다. 또한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에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답방이기도 합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을 함께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중 세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님은 1월 4일 베이징 도착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제 중국 한국 국민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집니다. 1월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국 비교 우위 산업 간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협력 영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으로부터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그리고 국빈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 하십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1월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좌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이후에 이어서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하십니다. 좌오 위원장과는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리 총리와는 한중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이후에는 샹하이로 이동하여 천지닝 샹하이 시 당서기와 만찬을 함께 합니다. 만찬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샹하이와 한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와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대하여 유익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 7일에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샹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여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하면서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그 이후 국빈 방중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샹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합니다. 2025년 광복 80주년에 이어 2026년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그리고 샹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국빈 방중의 기대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기간 곳곳에서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세계의 단판으로 불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큰 웃음을 보여 관심인데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시 주석을 위해 본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 등을 선물했고, 시 주석은 중국 브랜드 샤오미의 최신 휴대전화를 전달했습니다. 이때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되느냐며 농담을 건넸고,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시 주석도 농담으로 응수합니다. 백도어는 악성 코드의 일종으로 보안 시스템을 피해 접근할 수 있는 우회로를 뜻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농담이었지만 오히려 큰 웃음꽃이 터지며 정상 간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사진들도 화제입니다. 40여 장의 사진 가운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향해 엽서 크기의 종이 한 장을 내미는 사진들을 연속 공개했는데, 시 주석이 즐거워하며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종이가 어떤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시 주석을 풍자할 때 쓰이는 곰돌이프 캐릭터나 미중 현안에 대한 유머일 것이라는 추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만남에선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아 서먹한 중일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기념 촬영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시主席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中方愿同日方一道，按照中日4个政治文件确立的原则和方向，共同维护双边关系政治基础。 また香港や新疆ウイグル自治区などの状況に関しても深刻な懸念を伝えました。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